한반도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과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는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용이 거세게 포효하며 북쪽에서 움직인다. 푸른 학은 남쪽에서 날개를 퍼덕이지만 바람이 그를 북쪽으로 이끈다. 결국 두 존재는 하나의 태양 아래서 숨쉬게 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 속의 의미는 붉은 용을 북한으로 말하며 푸른 학을 남한으로 해석합니다. 붉은 용은 강한 힘과 불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상징하고 푸른 학은 하늘을 나는 새, 즉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는데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예언 속에서 바람이 푸른 학을 북쪽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남한의 영향력이 북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경제적인 교류, 사상적 변화, 혹은 체제의 개편 같은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흐름이 결국 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리고 어둠이 걷히면 한반도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같은 외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둠이 걷힌다는 표현, 이것은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결국 한반도가 통일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하나의 태양 아래 숨쉬게 된다는 구절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통일입니다. 즉,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통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처럼 공동체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세 번째, 새로운 질서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체제가 변화하고 새로운 한반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북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서 세계적 변화를 이끄는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시노하라 유키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통일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온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용돌이란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격변과 혼란을 수반하는 거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와 충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근 세계 정세나 남북 관계를 보면 이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녀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남북 통일은 정말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죠. 세 갈래 길이 하나로 모일 때 가장 낮은 땅에서 물줄기가 솟구치리라. 그 물줄기는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리라. 먼저 세 갈래 길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길은 국가, 세력 혹은 특정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 갈래라고 했다면 아마도 남한, 북한, 그리고 제3의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외부의 힘입니다.
즉,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북민과 제3지대의 영향력입니다. 현재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들이죠. 이들이 향후 북한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땅에서 물줄기가 솟구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북한의 평야지대입니다. 특히 황해도와 평양 일대는 지형적으로 낮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낮은 땅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그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강으로 이어지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이 될 거라고 시노하라 유키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그녀는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길 때 그들은 조용히 모이고 결국 깨어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북한은 지금도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USB,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도 새로운 사상과 정보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만 믿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조용히 모이고 깨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거대한 변화는 처음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의 개화운동도, 독립운동도, 남한의 민주화 운동도 모두 처음에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도 작은 불꽃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시노하라 유키의 예언이 맞다면 통일의 시작은 북한 내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원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비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의 시작점은 어디가 될까요? 정말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될까요? 아니면 외부의 강제적인 개입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노하라 유키에의 예언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